2월달에 기자회견문 이걸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민주노조 조합원으로 투쟁을 했고, 그때 투쟁했던 이게 200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23년도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의아해요. 제가 어제 사실 경기도의 청년들이랑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요새 청년들은 어떻게 일하냐 이런 얘기 들었더니 어디를 가나 청년임금이기 때문에 굳이 현장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서울에 가든 어딜 가든 다 최저임금이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2월 달에 투쟁하시면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썼던 자료를 보니까 상여금까지 다 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적용하기 때문에 정말 최저임금이고 3조 3교대 근무하시고 작업복이 이런 것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20년 전 제가 했던 노동자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 투쟁할 때 정규직 노조가 같이 손을 잡아줬어요. 같이 공장 안에 있는 큰 정규직 노조가 같이 손을 잡아줬어도 아무튼 힘들고 어려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정규직 노조도 그렇게 우리랑 같이 힘을 같이 합치지는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지들의 투쟁이 너무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쟁했을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회사의 탄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탄압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건 내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이걸 끝까지 갈 수 있냐 없냐가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투쟁하면서 지금 이제 파업 3차라고 하셨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 투쟁과 여기 투쟁이 어떻게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투쟁하면서 처음 파업할 때 우리가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현대자동차 전체 공장에 4,000명의 정규직이 있고 1,000명의 투쟁할 때, 근데 그 중에 500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됐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첫 파업을 딱 했는데 500명이 나와서 처음에 파업을 시작하니까 라인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측의 대체 근로자들이 투입되면서 라인이 돌기 시작합니다. 라인이 돌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파업해도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500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200명까지 한 300명 정도로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인데 우리 같은 비정규직들을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다 자르고도 남을 놈들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죠. 노동조합을 같이 처음에 했다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사실 우리가 사측하고 싸움도 싸움이지만 내 옆에 있는 주변 내 동료들하고 때로는 술 마시면서 서로 울고 불고 하기도 했고, 때로는 욕하고 싸우면서 네가 어떻게 노동조합을 이렇게 떠나갈 수 있냐 이렇게 막 싸우기도 했고, 그러면서 개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갔는데 저는 관건은 승리의 관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승리의 관건이 달려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당시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나 차라리 때려치고 나 딴 데 가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비정규직 세상이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다른 현장에 가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반드시 이기겠다. 여기서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하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동 현실 바꿔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우리 진보당에도 노동자 국회의원이 이제 곧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노동 현실,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 그것을 기자회견도 하고 막 알려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동지들이 지금 총파업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슴 뜨겁게 저도 오면서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진보당을 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은 승리의 열쇠는 동지들에게 있다. 이미 동지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같이 하고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주장이 너무나 정당하고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에게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더 쉽게 회고하겠다고 지금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만 아니 2023년도 이 현실 앞에서 이런 정도의 노동 강도와 노동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냐. 우리는 바꿔내겠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말 우리 투쟁의 대오에 묶어 세우고 조합으로 묶어 세우고 우리 진보당의 주변에 묶어 세워서 그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돌파해내자. 만약 우리가 힘이 없었다면 예전 같았으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서 우리 이렇게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처지니 우리 문제를 좀 잘 살펴봐 주시오라고 애원하고 간청했을라나 몰라도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노동해온 우리 노동자 동지들의 힘으로 정당도 세우고 노조도 세우고 그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나간다. 총파업 투쟁 3일차시라고 하시는데 총파업 투쟁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여기 있는 동지들 같이 손잡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저도 4월 5일 당선되면 바로 동지들과 함께 같이 싸워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싸워봅시다. 고맙습니다. 아마 자본이 아주 강날해가지고 우리 의원님 당선되시는 날에도 동지들이 파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국회 정동관을 비롯해서 파업 현장에 우리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 정신 전환 투쟁을 승리로 이끄셔가지고 8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의원님은 같이 정규직이 됐는데 요새 이제 정규직이 되면 현차는 연봉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정규직 됐으니까 편하게 다니란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새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굉장히 사회 중요한 그것도 이렇게 사회적 해결해야 될 문제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오르게 만들기 위해서
정규직 된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바로 사직서를 내고 택배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철이 든 이유로 변함없이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부분이십니다. 우리는 꼭 반대시키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우리 주회장님께서 일러 사과 해가지고 보시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3월 10일 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전 2년 전부터 수업을 설립하려고 세 분 동지가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소강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수업을 설립을 해갖고 바꿔보자 그런 이제 취지를 해가지고 세 분이서 소강에 다니면서 한 분 조합을 설립하는 거 어떠냐, 여기를 묻고 했습니다. 근데 하는 와중에 한 분이 몸도 안 좋아졌고, 그래서 그때는 약간 무사한 설치를 했어요. 그 남들하고 또 혼자서 수만 다니면서 이걸 해도 조합을 설계해갖고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계열적으로 계속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어차피 상암자에서 조합을 받고, 운동도 해봤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회사 왔을 때, 그때 처음에는 솔직히, 같은 상명에 있었지만, 내려와갖고, 형님, 이 회사에 오시고 같이 입시다 해갖고 왔어요. 근데 3개월 내가, 동생이 나를 불러갖고 왔지만, 3개월만 하고, 내가 그만둬야겠다. 그런 진짜 그때 마음이 있어요. 따로 있는 회사가 있냐. 이거는 진짜 아니다. 동생과 얼굴도 있고 3년만 하고 내가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서 설득에서 제가 많이 뛰어가지고 각 팀장님들이랑 이렇게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마음 가져갖고 우리 수업을 하지만은 일단 만들기 전에 수업을 만들기 전에 항상 교정이 교육은 이만큼 돼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일주일 다니고 계속 교육을 하고 수업에 나오고 나아지는 거. 그때는 처음에는 가지고 전부 다 수업을 설립하면은 잘리고 집에 조금씩 하고 집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집을 갖다가 사업도 하고 그런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 지금까지 이거 말고 원청에서는 우리 조합원할 때 말고 막 대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씩 변화를 보고 조합원들이 조합이 설립되니까 이런 게 틀려지는구나. 많이 느끼고 근데 핵심이 좀 그전부터 원청사에서 업무 지시도 직접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근무 형태도 말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3주 3대가 총기대가 아니라 학교대. 그러니까 한 3주 3대인데 5명씩 돼 있는데 일이 7명이 들어가 있다면 3주 3대가 안 들어가니까 학교대를 벌리고 그리고 OT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50시간 거의 일주를 했고 내가 또 쉬고 싶어도 동민들 생각하고 눈치 보고 쉬지도 못하고 그게 우리가 군진복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서로 하나씩 입고 꺼내야 되는데 카보이나 경장 때문에 했던 때문에 근데 원청에서는 회사에서는 인당 한 달에 한 5불 주고 이거 써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급자들이 그걸 그냥 빨아 쓰는 분도 있었고 그냥 안 빨고 그냥 일주일 이런 분도 있었고 장갑도 마찬가지고 주는 부서 있고 안 주는 부서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알았고 여기 이하이용도 있지만은 이하이용이 세탁기 홀려갖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카보이라는 그 제품에 묻었다가 하니까 손이 막 가려워가지고 피부과도 가신 분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내세우고 임금도 12년 동안 600% 했었는데
이걸 조금씩 그냥 한번 녹이면 200% 녹이고 기본급에 460기가 인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100% 녹이고 또 인상을 시키고 해갖고 최저 200%까지 갔습니다. 200%까지 갔다가 지금 우리가 조합 설립하고 남은 회사가 50% 인상을 해주고 지금 이제 우리한테 착시하고 그런 게 있는데 자기들이 감당을 못할 때 했으니까 남고 내가 했습니다. 조합사에서 설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4개월 지나고 지금 회사 강의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이 예천 공간에서 자기가 또 사회사가 하는 회사가 3군데 되는데 그 회사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가고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주물러가지고 그만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아마 음성에서 회사를 선정하면서 해갖고 지금 왔는데 처음에 와서 간담회를 조합을 전체를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군데 회사가 있지만 이 회사가 진짜 열악한 환경인 거 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최대한 해주겠다. 음성사에 비하고 한 80% 수준까지 만들어서 이 회사를 막 꾸려보겠다. 그러면서 자기 하는 말이 자본가들은 전부 다 개새끼지만은 자기는 개새끼가 아닌 강아지로 부리고 싶다. 그래서 그만큼 자기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회사하고 6회차 교섭을 했고 회사가 또 바뀌고 나서 총 교섭한 게 31회차 했습니다. 31회차 하면서 21년도 최저시급 8,720원 그래서 22년도 돼갖고 9,160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인상분이 한 2.3%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제시한 금액은 3% 제시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총 들어가기 전에 교섭을 하고 있는데 원청사에서 15%를 인상분에 대해서 금액을 따랐다. 그러면서 산업안들어가는 게 금액이 4% 그리고 평가금으로 2% 그리고 지회장 그 다음에 2% 그래갖고 8%를 뺀 7%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빼앗긴 걸 생각한다면 우리 최초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은 70%입니다. 70%에 8%를 해달라, 8%를 해달라 했는데 그건 타 공사들이 보면 금액이 너무 세지 않냐 25%에 600%를 제시하는 상태고요. 근데 은총에서는 사업에서만은 7% 그리고 더 이상 상영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나와서 우리 조합원들이 앞전부터 공파업을 해가지고 산업 거부식으로 한 2주를 좀 됐습니다. 근데 은총사들이 이제 우리가 빠지고 나면 긴장을 걸리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갖고 끊어서는 안 되겠다. 공파업으로 가자. 조합원들이 열기가 그만큼 올라서 이 싸움을 전면전을 한번 가보자. 공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3일째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답은 없지만 조합원들만큼 열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죽이면서 싸우면 아마 승리 열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싸워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동기들 행보님한테 결정 드리고 싶은 거가 무방 심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된다면, 우리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 노동자, 그들에게 어떻게, 의원님 만나 세상에 어떻게 아시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알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원청 사용자서 그러니까 원청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데 실제 하청업체가 우리의 진짜 사장도 아니면서 진짜 사장 흉내를 내고 있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거기서 중간 차치하고 있는 것처럼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지금 잠깐 얘기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상황을 면밀하게 따지고 저희는 그래서 원청에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에다가 임금 지금 이제 교섭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이후에는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근데 이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노조법 2조 3조 지난 겨울에 신호총이 계속 투쟁해가지고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어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노조법 2조 3조의 또 가장 큰 피해의 당사자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여기 이게 투쟁이 그것을 그 법을 바꾸는 투쟁까지도 상징적으로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당장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잘 몰라서 파업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교섭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뭔가 회사가 아예 그냥 우리는 노동조합에게 단 1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섭이 되고 있고 회사도 뭔가 제시안을 내고 있고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교섭의 실마리를 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핵심은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임금을 얼마를 더 따냐 내지는 뭐 처우개선을 얼만큼 더 하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계신 동지들이 이번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데 뭔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 중요하지 이번 투쟁을 통해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하청과의 교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잘 상의를 하시겠지만 목표를 뭘로 할 거냐 임금을 얼마를 더 따낼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의 자존심과 우리 노동조합이 이후에 어떻게 더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것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이번 투쟁에서 만약 우리가 작은 성과라도 내고 노동조합을 지키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세워낸다면 저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인상 요구뿐만 아니라 정규직화 요구 내지는 새로운 요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여러분들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같이 우리 진보당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싶고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걸 어떻게 선전하고 알려낼 거냐 필요하다면 뭐 국회 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우리 진보당이 이 투쟁에 아예 전면적으로 달라붙어서 같이 투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겠다. 아무튼 우리 진보당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당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손잡고 끝까지 싸워나간다. 그 말씀은 꼭 제가 드린다. 참. 저기 죄송하지만 탄선 되시든 안 되시든 한번 여수 좀 내려와 주세요. 내려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여수에 꼭 내려가서 동지들하고 한번 같이 상황도 보고 또 구체적인 얘기도 듣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같이 또 하겠습니다. 꼭 내려가겠습니다. 당선돼서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을 우리 국민들이 시켜주셔야 되니까.
코리아가 어떻습니까? 북쪽에 이제 인도계인데 우리나라 지금 비하인드는 한국에서라는 검사는 외국에 있고 지금 이게 공사치계로 또는 공사치계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노동법이라든지 이것이 적용되는 부분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전선을 다 가져간 후에 자기들이 취할 거 납치하고 여러 통일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우리들도 원청에서는 결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이 얼핏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적 기업일 경우에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예전에 GM대로가 무슨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죠. GM이 원래 대우가 GM으로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뭐 GM이든 뭐든 우리나라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때 파견법 적용을 받아서 GM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정규직화해라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을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무마시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인도 자본이라고 들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운영하려면 이 회사 운영하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공식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되 만약에 저는 요새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현대나 삼성 이런 데의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에다가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다 하면 중국에다 못한다. 특히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다가 뭐 설비 투자 못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세우면 뭐 보조금 줘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생산하는 그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 준다 이래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되게 우리 어렵다고 우리 보조금 못 받는다고 이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대한민국에 공장 세워야 된다 이 주장을 하려고 해요. 현대자동차 왜 미국에 가서 배터리 공장 세우냐? 우리나라 전주나 여수에다 세워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고용을 책임져야지. 왜 니들이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저는 주장하려고 사실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이미 외국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외국 자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대한민국 체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강제해내고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싸워나갑시다. 특별한 게 없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 드리면 우리 투쟁의 승리의 보검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위원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대표자를 중심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있어요. 이미 동지들 안에 승리의 보검과 열쇠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지도부를 중심으로 우리 동지들이 정말 똘똘 뭉쳐 여기 있는 글쎄 전체 조합원 숫자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만 똘똘 뭉쳐 있다고 해도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측이 뭔가 막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에 내가 괜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 그런데 그런 의심도 저는 동지들이 같이 손맞잡고 같이 풀어나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얼마나 튼튼하게 단결하느냐가 핵심이고
그렇게만 되면 진보당이 또 진보당의 국회의원이 또 진보 당원들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아무튼 같이 할 거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단결하지 못해서 서로 믿지 못해서 흔들리면 아무리 바깥에 있는 국회의원이 뭐 누구든 할비가 와도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힘차게 같이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이게 6개 소되어 있지만은 이게 소대시 지금 계속 주말마다 들어가고 우리 방송의 부모님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강 부모님이 되면은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주말 내 쉬는 시간 없다 생각하시고 올라오셔갖고 조금 더 힘들고 그리고 몇배 동기되려고 이 싸움을 이긴 거 하고 가부님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비정규직 경제에 대해서 대변하고 그게 대해서 충분한 차고 지나면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부모님 당선되면 그때 아마 우리 전국에 있는 공직들이 그게 힘을 더 얻고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다음 주 계속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대단 말고 내가 이 소대에 있지 않고 올라올 소대가 아니라고 시간 여유가 되시면 올라오셔갖고 선거유세 같이 합류해갖고 우리 후보님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우리도 수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